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아이슬란드 대 코소보. 자, 네이션스 리그 이제 BC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에서 경기가 좀 치러지다 보니까 양 팀한테 있어서 이제 원정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코소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지금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비교적 좀 코소보의 전력 누수가 더 많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봐요. 자, 일단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코소보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었고, 그리고 두 팀 다 이제 득점 기회를 좀 많이 만들며 좋은 공격을 좀 보였지만 비교적 코소보가 득점 기회를 더 잘 살리면서 이제 2대1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이제 1점의 리드를 좀 아는 채 이제 2차전을 좀 치르게 되는 그건 좀 코소보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코소보 같은 경우에는 1점 앞서는 상황에서 경기를 좀 치르는 거기 때문에 1차전과는 좀 다른 경기 운영을 좀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뭐 공격적이기보다는 라인을 뭐 좀 더 내려서 그래도 안정적인 좀 경기 운영을 통해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1차전에 비해서는 뭐 보다도 안정적으로 이제 좀 플레이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코소보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아이슬란드가 이제 이번 뭐 2차전을 홈이 아닌 이제 중립구장에서 경기를 좀 치르기 때문에 현재 홈 이점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원정에서의 뭐 아이슬란드의 경기력이 뭐 대체로 좀 저조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1차전처럼 뭐 이제 코소보 상대로 어느 정도 좀 뭐 괜찮은 경기력을 좀 보일 가능성은 좀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뭐 이제 이번에는 뭐 코소보가 이제 홈이 아닌 원정이다 보니까 뭐 아이슬란드 입장에서도 뭐 비교적 이제 또 1차전보다는 유리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이 경기는 뭐 아이슬란드도 지금 이제 원정이기 때문에 뭐 크게 막 이제 우위에 있을 만한 부분은 없고, 그리고 이제 1차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코소보도 좀 중원 싸움에서 굉장히 좀 유리한 고지를 좀 점했던 적도 좀 많았기 때문에 아이슬란드가 뭐 코소보 상대로 좀 중원에서 이제 좀 우위를 점하기도 다소 좀 어려운 매치가 되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코소 같은 경우에는 주축 미드필더들의 좀 결장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그거를 감안해도 뭐 지금 코소 같은 경우에는 전력 대비 좀 경기력이 좋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주축 선수들의 그런 좀 대체가 어느 정도 된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번 경기도 뭐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큰 코소보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뭐 큰 약간 뭐 요소로 적용할 것 같진 않다, 이렇게도 같이 말씀을 드려봐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전해드려 봤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객관적인 전력만 봤을 때는 뭐 아이슬란드가 좀 더 우세하지만 그래도 뭐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코소보가 지금 전력 대비 경기력이 좋은 편이고, 그리고 최근 뭐 아이슬란드에 비해 흐름 또한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코소보가 1점의 좀 리드를 좀 잘 지켜 이제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코소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적게 봤을 때는 코소보 프렌스전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코소보 사이드를 좀 보는 입장에서 코소보가 그래도 리드를 좀 지키는 식으로 이제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저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로베니아 대 이제 슬로바키아. 자, 일단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저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이제 일단 슬로바키아의 좀 전력 누수가 좀 더 큰 상태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봐요. 자, 일단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로바키아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고, 그리고 양 팀 다 득점 없이 0대0 이제 무승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슬로바키아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 좀 이기게 되면은 뭐 이제 리그 B로 좀 승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슬로베니아가 이제 이 경기에서 좀 이기게 되면은 이제 리그 B에 좀 잔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1차전은 무승부로 좀 끝났기 때문에 이번 이제 2차전 이 단판 결과에 따라서 양 팀의 이제 좀 승격이냐 좀 잔류냐의 그런 좀 여부가 이제 갈려질 수 있는 그좀 경기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이번 경기 좀 결과에 따라 두 팀의 좀 리그가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양 팀 다 이제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은 이 경기는 좀 1차전과 비슷하게 탐색전 양상이 좀 길어지면서 느린 템포로 좀 경기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좀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 좀 중앙에서의 공방전 또한 좀 치열할 수 있는 경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비록 이제 슬로바키아가 지금 원정이긴 하지만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이제 크게 없는 팀이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지금 크게 떨어질 거라 보진 않아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전반적인 좀 경기력 그리고 뭐 전력, 뭐 밸런스 등 이제 슬로바키아가 뭐 좀 더 나은 편이기 때문에 1차전처럼 그래도 이제 슬로바키아가 더 우세한 경기 내용을 좀 보이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현 상황에서 지금 뭐 슬로베니아의 정배 사이드는 뭐 그리 좀 메리트가 뭐 크게 없다고는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슬로베니아보다는 슬로바키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역배받은 슬로바키아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슬로바키아 프랑스 쪽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요 경기 언더 배당이 너무 많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요거는 뭐 오바를 좀 볼만한 그런 구간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슬로바키아 프랜스의 2.5주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 대 이제 불가리아. 자,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키퍼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는 무려 지금 3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상당히 큰 그좀 불가리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일랜드가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좀 거뒀고 그러면서 이제 1점의 리드를 아는 채 홈으로 돌아와 이제 경기를 좀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정에서도 이제 승리를 거두고 이제 홈으로 돌아온 아일랜드이기 때문에 지금 아일랜드가 상당히 좀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1차전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 초반부터 골이 터지면서 다득점 양상으로 좀 이어졌지만 경기 전체를 좀 봤을 때는 대체로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흘러갔었고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는 아일랜드가 이기는 중이었다 보니까 전반보다 좀 템포를 늦추면서 경기 운영에 더 힘을 썼고 리드를 좀 잘 지키며 이제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는 아일랜드가 좀 리드를 이제 좀 지키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운영적인 그런 부분을 더 좀 부각시켜서 경기를 좀 실었을 때 불가리아가 이제 공격에서 전혀 뭐 힘을 좀 못 썼을 만큼 확실히 좀 불가리아가 좀 아일랜드의 좀 수비를 후반전에 뚫기는 굉장히 좀 많이 좀 어려웠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1차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 좀 리뷰를 해봤네요. 네. 자, 물론 이제 불가리아가 지금 1점 차로 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2차전 이번 경기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봐요. 자, 다만 이제 문제는 지금 불가리아의 좀 전진성이나 공격 전개가 대체로 좋지 못하고 그리고 아일랜드가 이제 홈에서의 수비 밸런스는 더더욱 좀 좋기 때문에 1차전보다 불가리아가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뭐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즉 후방에서 좀 전력 누수가 크기 때문에 되려 좀 공격적으로 나서다가는 당할 가능성도 더 있는 경기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뭐 1점을 좀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공격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고 그리고 리드를 좀 지키는 걸 좀 목표로 좀 템포를 늦춰 좀 자기 페이스대로 좀 경기를 좀 운영하면서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 어느 정도 더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좀 흘러갈 만한 요소가 더 많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정도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1차전에 이어 이제 2차전에서도 아일랜드가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일랜드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되어 봤을 때는 아일랜드 승 쪽 보는 경기.
네, 아니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불가리아가 이제 좀 홈이 양이 원정이다 보니까 원정에서의 지금 뭐 득점 기대치는 더더욱 낮은 편이고, 그리고 아일랜드의 그래도 홈에서의 좀 수비가 견고한 점을 고려하면은 불가리아가 좀 득점을 만들기는 많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그쵸?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뭐 굳이 지금 뭐 무리하게 공격을 하기보다는 좀 지키는 식으로 좀 안정적인 운영을 더 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면은 뭐 좀 제 아무리 지금 뭐 불가리아의 그런 후방에서의 전력 누수가 크다고 해도 저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아일랜드 승, 그리고 언어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아일랜드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 대 이제 그리스 경기. 자, 이 경기는 이제 네이션스 리그 이제 AB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고, 그리고 예상과 달리 이제 스코틀랜드가 1대0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1점의 리드를 안은 채 이제 2차전을 좀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그리스가 20개가 넘는 슈팅을 좀 기록했지만 그 중에서 뭐 유효 슈팅은 단 한 개밖에 좀 없었을 정도로 좀 생각보다는 효율적인 공격을 좀 구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뭐 골대까지 좀 맞추면서 좀 골운도 많이 안 따라줬던 그런 좀 직전 경기 좀 그리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이제 1차전은 스코틀랜드가 이기긴 했지만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오히려 그리스가 더 나은 편이었고, 그리고 뭐 중원에서의 좀 힘이나 이제 공격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 또한 그리스가 더 괜찮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그리스의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기대할 만하지 않나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뭐 좋다는 거는 뭐 이제 전반전에 비해 이제 후반전에 이제 그리스의 경기력이 보다 더 좀 좋았던 것도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 1차전은 뭐 비록 뭐 그리스가 지긴 했지만 경기 내용에서는 이제 스코틀랜드보다 더 좋았다, 이렇게 말씀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공식 경기 기준으로 좀 봤을 때 그리스가 지금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3연승 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3경기 연속 지금 원정에서 멀득점을 좀 기록 중으로 공격 흐름 또한 지금 좋은 편입니다. 그만큼 오히려 이제 좀 최근 홈보다 원정에서의 행보가 더더욱 좀 좋은 거죠, 그리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뭐 현재 이제 뭐 그리스의 그런 이제 좀 승격 여부를 좀 떠나 이번 이제 2차전까지는 뭐 솔직히 그리스가 지진 않을 것으로 좀 보기 때문에 저는 영어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그리스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리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그리스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네, 아니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프랜승의 2.5 오버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대 네덜란드. 자, 이 경기는 이제 네이션스 리그 8강 2차전 경기입니다. 자, 우선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좀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뭐 이거는 뭐 결장이 워낙 좀 오래되긴 했는데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좀 로드리가 이제 계속해서 결장 중이다, 요즘까지도 같이 좀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이제 뭐 1차전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홈에서 이제 경기가 좀 치러졌으며 이제 2대2 무승부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1차전에서는 이제 네덜란드가 이제 1점 차로 좀 이기고 있다가 이제 후반전에 좀 선수 한 명 좀 퇴장을 당해 이제 수적 열세에 좀 놓였었고, 이후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 이제 스페인한테 좀 동점골을 좀 허용하면서 이제 무승부로 마무리되었죠. 자, 그러면서 일단 뭐 1차전은 이제 네덜란드가 이제 생각보다 홈에서 이제 좋은 경기라고 좀 보이긴 했지만, 이제 이번 2차전은 이제 네덜란드가 홈이 아닌 원정이고,
그리고 최근 좀 네덜란드의 그 원정에서의 좀 성적이나 경기력이 좀 안 좋았던 점을 좀 고려하면은 1차전만큼의 좋은 경기력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일단 뭐 최근 지금 네덜란드의 원정 경기를 좀 봤을 때 우선은 뭐 이제 독일 상대로 지고, 그리고 비교적 이제 자신보다 레벨이 낮은 헝가리와 보스니아 상대로도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저 연이어 지금 원정에서 기대 이하의 결과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히죠. 원정에서의 좀 네덜란드는 경쟁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생각보다는 이제 좀 성적 또한 좀 많이 안 좋은 편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지금 홈에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연승 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뭐 여전히 좀 네덜란드에 비해 뭐 전력이나 뭐 조직력, 공수 밸런스 등 이제 우세한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런 약간 스페인이 2차전에서는 더 이제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뭐 확실히 좀 홈에서의 좀 스페인의 좀 경기력은 워낙 좀 기대치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는 이제 스페인이 그래도 네덜란드보다는 그래도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뭐 스페인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네덜란드를 꺾고 이제 4강에 좀 진출하는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스페인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분석기로 봤을 때는 스페인 승 쪽 보는 경기. 근데 안 그러면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승의 2.5 오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대 크로아티아. 자, 일단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휘랑 그리고 테오 에르난데스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코나테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 그 다음에 원정팀 이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1차전은 이제 프랑스가 이제 크로아티아 상대로 원정에서 2대0 패배를 좀 당하면서 기대 이하의 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는 만약에 이제 전반 초반에 크로아티아가 PK 실축만 안 했으면은 이제 3대0으로 이제 끝날 수 있었던 경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만큼 이제 프랑스가 좀 생각 이상으로 많이 좀 주춤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좀 지난 1차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1차전에서는 특히 이제 페리시치가 좋은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좀 보였고, 그리고 득점까지 하면서 이제 최상의 좀 기량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리시치의 그런 좀 맹활약 속에서 이제 1차전을 좀 잡은 그런 좀 크로아티아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프랑스가 지금 2점 열세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2점 차 이상으로 이기지 못하면은 4강 진출이 좀 불가능해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초반부터 좀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좀 보일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리스크를 좀 감수하고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라인을 올려서 이제 1차전보다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죠 프랑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뭐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점의 리드를 안고 있다 보니까 1차전보다는 더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크로아티아 역시 좀 라인이 그래도 좀 많이 올라간 뭐 프랑스 상대로 이제 좀 종종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 보고, 뭐 그러다 보면은 약간 뭐 요 경기는 좀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좀 다득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가는 요소가 더 있는 경기지 않나 한번 예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크로아티아가 대체로 좀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좀 떨어지다 보니까 1차전만큼의 좀 퍼포먼스를 좀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아무래도 전반적인 뭐 전력도 지금 프랑스가 우세하면서 이제 홈에서는 더 좀 좋은 경기력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좀 많기 때문에 이번 뭐 그래도 2차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독이 오른 그래도 프랑스가 좀 리벤지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조직력이 좀 갖춰진다고 하면은 더더욱 좀 무서운 팀은 지금 프랑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바페, 이제 덴벨레와 같은 그 포워드 라인에서의 기대치도 훨씬 더 좀 높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까지 프랑스가 좀 당할 것 같지는 않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봐서 저는 이거는 네, 프랑스가 좀 리벤지를 좀 성공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프랑스 승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승표를 본다고 하면은 프랑스 승 쪽 보는 경기.
네, 안 그래도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벨기에 대 이제 우크라이나 경기 이거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리 틸만스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테아테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벨기에한테 이제 희소식은 이제 오펜다가 이제 출전 정지가 끝나 이제 이번 경기부터 다시 좀 정상 출전이 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차전보다는 어느 정도 좀 포워드 전력이 더 이제 보강된 그쪽 벨기에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노플라 그리고 탈로베로가 결장 중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후방에서 좀 전력 누수가 있는 그쪽 우크라이나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레디 가르시아 감독을 좀 새로 선임하면서 이제 변화를 좀 꾀했지만 그런 기대와 달리 1차전 우크라이나 상대로 이제 3대1로 좀 패배를 당하며 기대 이하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고 경기력에서도 더 밀리며 이제 경기 내용 또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뭐 벨기에 좀 경기력이나 조직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경기 조율도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확실히 좀 개선될 부분이 많은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감독이 좀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 좀 벨기에를 봤을 때는 뭐 여전히 좀 기대치가 많이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이 경기도 뭐 벨기에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 2점 차 이상으로 좀 이겨야 하기 때문에 더 뭐 공격적인 플레이를 좀 보일 수 있지만 문제는 지금 최근 좀 벨기에 공격 전개가 그리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리디 가르시아 감독 전술에 이제 선수들이 잘 좀 녹아들지 못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여전히 좀 경기력 면에서도 좀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진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오히려 뭐 벨기에가 지금 홈이라고 해도 이제 기대되는 부분보다는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더 뭐 많은 상황이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도 이제 보였듯이 벨기에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런 빠른 공격 전개에 잘 좀 대응을 좀 못하면서 이제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좀 많이 보였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여전히 좀 수비에서의 좀 불안 요소도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뭐 벨기에가 뭐 홈이라고는 해도 좀 생각보다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에는 꽤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벨기에 그런 1.3대 좀 승배당은 전혀 좀 메리트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본다고 하면은 이제 벨기에보다는 우크라이나 사이드를 보는 게 훨씬 더 그래도 배당 대비 좀 메리트 있는 선택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2프렌까지 줬다 보니까 저는 이거는 우크라이나 2프렌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2프렌승 보는 경기. 네, 안 그러면은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2프렌승에 2.5 오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일단은 네, 조지아 대 이제 아르메니아. 자, 일단 뭐 1차전은 뭐 조지아가 이제 3대 0으로 그것도 원정에서 완전히 좀 이겼었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뭐 이번 경기 뭐 대패만 안 당하면은 뭐 이제 어제 뭐 달려 좀 확정이긴 한데 그래도 뭐 지금 이 경기는 뭐 조지아가 뭐 대패는커녕 뭐 1차전과 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이거는 네 그때처럼 조지아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1차전과의 좀 똑같은 결과를 좀 예상을 하고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 승의 언더 보는 경기. 자, 그다음에 이제 포르투갈 대 이제 덴마크. 자, 일단 뭐 덴마크와 상대로 이제 1대 0으로 1차전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도 이제 경기력에서는 덴마크가 좀 많이 좀 압도를 했어요. 자, 다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포르투갈이 솔직히 이제 2차전 그것도 홈에서 이제 똑같이 좀 당할 거라는 보지 않고 그리고 덴마크가 좀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번에는 뭐 포르투갈이 그래도 더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포르투갈 사이드로 보도록 할게요. 포르투갈 승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햄무 도전 경기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 승에 이제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 대 이제 이탈리아. 네.
요거는 저는 승패보다는 고배당잡이로 이제 햄무나 무승주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아니면은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네이션스 리그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